네, 이제 3주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엑스 크리에이터 2023 3주차 이동영상 기초개념과 실전 문제 풀이 수업이고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부터는 진짜 좀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유치원형 문제이고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되고 있는 수조 안에 들어있는 유체의 계면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울어지게 된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컵을 들고 뛰면은 컵의 수면이 한쪽 기울어져가지고 넘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막 커피를 쏟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속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을 받아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유체는 형체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관성력에 의해서 흘러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면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울어지게 되는데 유체는 가속되기 전 수조 높이 안에서 h0만큼 채워져 있었고 이후에 2m/s의 제곱으로 가속도로 얘를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가속되었다. 수조의 폭이 8m라고 할 때 이만큼이 8m라고 할 때 유체 계면의 최대 높이를 구하시오. 즉 이만큼 얼마만큼 올라갔는가를 추가적으로 구해보라는 거죠. 중립가속도는 9.8로 가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방향을 좀 나눠서 볼게요. 자, 제가 이거를 Z축, 이쪽 방향을 X축이라고 고정해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X방향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을 보면은 편미분이니까 이제 한쪽 방향에 대해서 보니까 편미분으로 해줄 겁니다.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는 라운드 로의 A가 되겠죠. 여기서 로는 유체의 밀도가 되고요. A는 X방향의 가속도입니다. 사실 X방향의 가속도는 A고 Z방향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G라는 점 우리가 잘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Z방향에 대해서 Z방향은 이 방향인데 이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그 운동량 보존을 또 보시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라운드 P, 라운드 Z가 라운드 마이너스 로의 G가 될 거다라고 두 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개의 식을 조합해서 보면은 아니 선생님 Y 방향은 고려해주지 않나요? Y 방향은 어떤 방향일 거냐면 지면을 뚫고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Y 방향이 될 건데 사실 이 시스템에서는 Y 방향으로 따로 받는 가속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고려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와 Z 방향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풀어보면은 두 식을 조합해서 봤을 때 이 P라는 압력에 대한 함수는 어떤 함수일 거냐면 X와 Y에 대한 함수가 될 건데 어떤 식으로 표현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로의 A의 X 마이너스 로의 G의 Z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양변들을 다 X에 대해 적분, Z에 대해 적분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거기다 모르는 어떤 상수 C가 같이 나올 거다 해서 얘는 X와 Z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압력 구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X와 Z에 대해서. 자, 그러면 계면 어떤 특정한 계면 Z값이 HX에 대해서 이 계면 높이라는 건 사실 Z 함수가 아니라 그냥 이 Z 자체니까 X에 대한 함수일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X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이 높이가 달라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HX라는 함수로 나왔을 때 이걸 이제 고려해 보면은 그때 그 압력 P라는 거는 대기압이기 때문에 계면에선 당연히 대기압과 같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계면에서 압력은 무조건 대기압이랑 같다 라고 보시면 얘가 바로 바운드리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볼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아까 구했던 우리가 그 압력급의 식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대기압이라는 P0는 마이너스 로 A의 X 플러스 로 G의 계면의 높이일 때 Z가 HX일 때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C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HX라는 식은 이제 X라는 식으로 변수가 하나 줄었어요. 마이너스 G분의 A의 X 더하기 C 마이너스 P0 나누기 로 G가 될 겁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간단해졌죠.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질량 보존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조 안에 존재하는 유체의 질량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체 계면 높이의 평균, 즉 H0는 보존되게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딱 가운데 이 중앙에서 높이는 그대로 초기 높이였던 H0가 될 것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넘쳐질 때도 이렇게 선형으로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만큼이 높이 올라간 만큼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야 될 테니까 전체적인 수조의 물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운데는 무조건 H0가 되는데 한쪽은 넘치고 한쪽은 줄어드는 형국이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구해 볼게요. 계속해서. 그래서 유체 계면의 높이 평균은 H0이기 때문에 X는 0에서부터 X는 제로에서 즉 가운데를 저희가 X축에 여기를
Z축 X축으로 잡아버리면 여기가 X가 0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때를 고려했을 때 X가 0일 때의 높이는 H는 H0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H의 X가 0일 때는 H0인데 마이너스 G분의 A의 0 플러스 C 마이너스 P0분의 로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사실 얘는 0이니까 얘가 바로 H0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hx라는 함수에 대해서 상수값들을 다 알아냈으니까 마이너스 g분의 a의 x 더하기 h 제로라고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서 위치계면의 최대 높이를 구해보면은 결국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만큼 갔을 때가 액체계면의 최대 높이일 거지 않습니까? 즉 마이너스 2분의 w만큼 갔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h 마이너스 4 이때가 hmax 1 상황이니까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9.8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h0는 원래 알고 있던 3m였으니까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계산해주면 답은 3.8m라고 이제 제가 따로 얻어놨습니다. 네, 일단 이런 문제를 보면은 좀 수학도 들어가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되게 간단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일단 축을 나눠서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나올 건지 압력 구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해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경계 조건들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좀 간략화해보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 평판은 V0의 속도로 평판이 움직이고 아래 평판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유체가 채워질 텐데 유체는 각각 평판에 대해서 딸려서 가겠죠. 위쪽 움직이는 평판에 대해서는. 근데 아래쪽은 그대로 있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상황, 문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평판 사이의 점도는 유체의 점도라는 걸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과학적으로 해보자면은 얼마나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강한지가 점도입니다. 밀도가 일정한 유체, 즉 이런 것들은 변화를 고려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유체가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평형을 이뤘다라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아래 평판에서 전단능력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될 때의 압력 구배는 H, 뮤, V0로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V0는 평판 이동하는 속도고 뮤는 점도, H는 이때의 높이차, 즉 판과 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거벌링 이퀘이션을 좀 짜보면 거벌링 이퀘이션은 뭐냐면 그 시스템 전체를 컨트롤하는 어떤 하나의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네, 간단하게 그냥 이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압력의 변화를 볼 건데 X에 대해서 압력의 변화라는 건 결국에 점도에 대해서 상수를 가질 거고 X 방향의 유속과 Y 방향의 속도, Y 방향에 대해서의 이거 뭐라 하죠? 이중미분? 네, 이중미분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나타난다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적분을 해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시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X와 Y가 다르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전다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전다 능력의 뜻 자체가 보통 이렇게 뭐라 하더라? 토크는 아니고 약간 행렬에서 배우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변수가 이렇게 두 개씩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걸 이제 좀 풀어서 적분을 해보면 끝나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좀 경계 조건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Vx라는 건 x 방향의 속력일 텐데 즉 위속이겠죠. 얘는 당연한 말이지만 y가 0이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면 위에서는 유속이 흐른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딱 붙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논슬립 컨디션이라 그러는데 안 미끄러짐 조건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좀 멋있게 논슬립 컨디션이라는 게 좀 더 좋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논슬립 컨디션이라고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적분상수하고 이런 해를 구해보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도 했다면 위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슬립 컨디션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Vx라는 것도 0이 될 건데 언제? Y가 H일 때 0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를
식을 좀 풀어서 적분을 해보면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vx는 2 로분의 1 곱하기 dp dx y의 제곱 플러스 뮤분의 어떤 적분상수 C1 y 플러스 C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y에 대한 2차식, 1차식 상수로 나오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즉 y에 대한 함수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자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선형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두 개를 넣어서 풀어보면은 이 C1이라는 적분상수는 뭐가 나오냐면은 H분의 뮤에 V0 마이너스 2뮤. 이 V0는 평판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위의 상판 H제곱 곱하기 dP dx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C2는 0이 되겠죠. 왜냐면 y가 0일 때 vx가 0이 난다 했으니까 y가 0이면 얘도 0, 얘도 0인데 그럼 얘도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수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전다 능력, 시어 스트레스 yx는 y 평면에 작용하는 x 방향의 전다 능력 y가 0일 때는 vx dy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얘는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얘가 0이기 때문에 이제 이 C1 자체도 0이 돼버리겠죠. 상수는 전부 다 0이었던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기 때문에 애초에 뭐랄까 그 값들이 고려가 될 때 상수로 고른다는 거죠. 1차식에 대해서. 그죠? y가 0일 때는. 근데 이 C1은 다음과 같은 값을 갖고 있다 했고 C2는 0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그러면 1차식인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전다 능력이 dvx dy는 y가 0일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1차 미분했을 때가 값이 0이 나와야 돼요. 언제? y가 0일 때.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1차 미분했을 때 값이 2차가 아니라 1차가 나올 텐데 y가 0이라는 거는 싹 다 얘가 0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C1 자체도 여기를 0으로 만들려면은 C1이 0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압력 900 x에 대한 압력의 변화는 2로 v0 곱하기 h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압력 900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겠죠. 네, 이어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상의 점도가 뮤이고 밀도가 로인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정치 상태에 있다. 이런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대한 내용은 굳이 다 설명해 드리진 않을게요. 정말 딱 그 유체역학 처음 배우면 바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바로 딱 이거 그거지 하면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풀어드리면 정지 상태에 있고 평판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겼을 때 유체 속도는 이렇게 친절하게 다 형태를 줬습니다. 이때 얘는 이렇게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고요. V는 키네마틱 비스코시티 따라 동점도라고 합니다. 그때 이 결과를 이용해서 평판의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문제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체 속도 분포를 보면은 u에 대해서 u x 방향의 속도 마이너스 얘는 1 마이너스 제 문제에 제공된 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뮤는 이타는 4 키네마틱 비스코시티 t 루트 분의 y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생각해 봤을 때 판면에서 작용하는 이 판때기 위에서 작용하는 전다 능력을 보시면 얘를 내가 W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뮤 곱하기 편미분이죠. 라운드 UX 라운드 Y에 Y가 0일 때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점도 곱하기 라운드 U의 X분의 라운드 이타 또 이타가 0일 때 곱하기 라운드 이타 라운드 Y가 0일 때로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쇄 법칙이죠. 미적분학원에서 배우는.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라운드 U의 X분의 라운드 이타 얘는 마이너스 2U의 루트 파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이타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또 그러면 얘는 이걸 테니까요. 전다 능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얘네들을 이용해서 결국에 아까 처음 봤던 TW라는 거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런 식이기도 했고요.
얘네들을 다 대입해서 이제 본다면 되겠죠. 마이너스 u분의 마이너스 2류의 루트 파이 곱하기 4vt 루트 분의 1. 여기서 v는 아까 봤지만 키네마틱 비스코시티가 되는 겁니다. 유속이 아니에요. 얘가 파이 vt의 루트 u의 점도 뮤가 되겠죠. 그럼 얘는 유속 곱하기 밀도 곱하기 키네마틱 비스코시티 분의 루트 파이 t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여기서 좀 더 한 번 더 만들어진 이유는 여기서 키네마틱 비스코시티 항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 위에 있는 이 점도하고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를 이용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밀도항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판 위에 작용하는 전달능력의 힘은 이 정도의 크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문제의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상으로 3주차 유체역학 수업을 마치게 될 건데요. 좀 되게 빠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싶었지만 한 번에 배우기는 좀 너무 도약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씩 이제 본인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 강의를 메인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교재를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보시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려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시험 대비하시는 거나 전공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주차까지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4주차부터는 열전달로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